확률의 계산인데요. 자, 확률 쪽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2단원씩. 자, 두 번째 확률의 계산 쪽인데, 확률의 계산, 덧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 즉 또는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각각의 두 개의 확률을 모함으로써 더함으로써 확률을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또는 경우의 수 자체를 더하고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를 해줘도 이와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일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여전히 몇 가지죠? 36가지죠?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이니까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2, 1 이렇게 해서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4, 2, 3, 3, 2, 그 다음 4, 1이 돼서 4가지가 나오겠죠. 즉, 이 상황을 더하는 게 모두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6분의 2에다가 더하기 36분의 4를 해줘서 36분의 6이 되는 거 답은 6분의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 1번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행복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가족수가 3명이거나 또는이죠. 4명인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고, 자, 그러면 가족수가 3명인 학생은 19명, 그리고 가족수가 4명인 학생은 33명이고 전체는 100명이기 때문에요. 또는이라고 하면 100분의 19, 그죠?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100분의 33을 서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00분의 19와 33을 더한 52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이 가능한가요? 100분의 50이면 약분이 가능하죠. 4로 약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는 13이고요. 13이고 분모는 25가 돼서 답은 25분의 1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유지 2번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예.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붓을 6개, 파란 붓을 7개, 빨간 붓을 9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 임의로 꺼낼 때 흰 붓을 또는 빨간 붓을 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전체 구슬은 6개, 7개, 9개를 더하여 2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2개 중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6이 될 거고요. 거기다 또는이니까 더하기. 자, 그 다음에 22개 중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9.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2분의 1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고 쉽죠.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경우의 수와 전혀 별반 차이점이 없죠. 그렇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러한 확률을 각각 구하여 뭐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확률들도 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연속하여 일어난다 또는 짝지어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확률들을 곱해줌으로써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2번이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2번 던진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라는 얘기죠. 그때 첫 번째 나오는 수는 소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수는 6의 약수인데 얘는 2번 던져서 각각을 따로따로 했네요.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처음 던진 눈이 소수일 확률이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눈이 소수이라면 소수라는 건 2, 3,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6분의 3이 될 거고요. 주사위 안에서는 2, 3, 5 세 가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놈은 6의 약수네요. 6의 약수는 1, 2, 3, 6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6분의 4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연속적,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약분해서 2고요. 2하고 이렇게 되고 3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약분이 돼서 얼마? 3분의 1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예. 자, 밑에 있는 유제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그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답니다. A와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자,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몇 개니까 9개 중에 빨간 공이 5개니까 9분의 5가 될 거고요.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이 어떻게 돼? B 주머니에서는 전체 8개니까 8개 중에 얼마? 5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각각의 나올 확률, 같이 나와야 되니까 각각의 나올 확률을 뭐 해준다?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번 답은 72분의 25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1번 답이 됩니다. 1번. 그렇죠? 자, 그럼 2번.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방금 전에 구했죠? 얼마? 9분의 5였고요. B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전체 8이니까 8분의 3개인 3이 나와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오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여전히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약분하고 계산하면 24분의 5가 답이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은 72분의 25, 2번 답은 24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타율이 0.3. 타율이 0.3이라는 건 안타를 칠 수 있을 확률이 0.3, 10분의 3이라는 거죠. 자, 이 야구 선수가 3번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 3번을 쳤는데 전부 다 안타를 쳤어요. 그 말은 3번 다 연속으로 안타를 쳤다는 거니까 결국 10분의 3이 연속으로 3번 곱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안타를 각각 한 번 칠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얼마? 1000분의 27이 될 거고, 쓸 때는 소수로 쓰기 위해서 0.027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000분의 27 또는 0.027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꺼줘. 시간이 약간 애매하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인데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 그 다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을 이제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수학적인 용어로 복원 추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원이라는 건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와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의 차이점은 전체 경우의 수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공이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공을 뽑을 때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을 때는 원래대로 그 공의 전체 개수가 변하지 않지만, 꺼낸 것을 우리가 뽑은 다음에 넣지 않고 그 다음 뽑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뽑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고, 꺼낸 것을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면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는 여기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요 말이죠.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다. 그 다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에는
처음에 뽑는 것을 다시 뽑을 수 없으므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준다. 즉 처음과 나중에 있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필수이제 3번인데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연속하여 2번 꺼낼 때 각 경우에 대해서 2개 모두 빨간 공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을 읽어보면 한 개를 꺼내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즉 복원 추출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다시 한 개를 꺼내는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공을 꺼낼 때는 전체 10개 중에 빨간 공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4가 되고요.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므로 곱하기를 하는데 똑같이 10분의 4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5분의 2와 5분의 2를 곱해서 2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빨간 공의 확률은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를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연속하여 2개를 꺼낸 경우는 처음에 꺼냈을 때는 10분의 4지만 한번 꺼내고 나면 전체 공도 하나가 줄고,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전체 공도 하나가 줄고 빨간 공도 하나가 줄어서 빨간 공이 3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어디다 곱하기 9분의 그 다음에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복원 추출일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도 바뀌고 꺼낸 공의 그 빨간 공의 개수도 바뀌므로 이렇게 확률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답은 15분의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유제 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경준이가 제비 1개를 임의로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호선이가 제비 1개를 임의로 뽑을 때 경준이와 호선이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네요. 자, 1개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죠. 다시 넣었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경준이가 당첨될 확률은 전체 10개 중 당첨 제비 3을 뽑을 수 있는 10분의 3이 될 거고요.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호선이도 똑같이 10분의 3이 돼서 답은 100분의 9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분의 9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즉 꺼내서 다시 확인하고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 6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사탕통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포도맛 사탕 6개, 오렌지맛 사탕 5개, 그리고 사과맛 사탕 4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죠? 15개의 사탕이 있죠. 승현이와 명희가 차례로 사탕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내 먹을 때 두 사람 모두 포도맛 사탕을 먹을 확률입니다. 자, 차례로 꺼내서 먹었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 될 수가 없고 비복원 추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총 15개 중에 처음 뽑은 승현이가 포도맛 사탕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15분의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포도맛 사탕은 6개에서 5개로 줄고 전체 사탕의 개수도 14개로 줄겠죠. 그래서 14분의 5를 곱해주면 승현이와 명희가 모두 포도맛 사탕을 먹을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15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14분의 5니까요.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답은 7분의 1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것들이 모두 답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형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볼 텐데요.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또는 뭐 나중에는 길이를 가지고도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체 도형의 넓이에서 그 나머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올 도형의 넓이로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확률이라는 것은 도형의 전체 넓이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 그림 보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4등분하고 있죠. 그래서 4등분하고 있는 이 전체 중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4등분이 되어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희망중학교 학생 300명의 등교시간 늦추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10등분된 원판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부분, 요 경계선을 제가 좀 나눠 볼게요. 요렇게가 관심 없다가요.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관심 없다가 두 조각, 그 다음에 요렇게 반대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적극 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찬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그 학생의 의견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의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은 적극 찬성이 몇 등분이죠? 4등분이 되어 있는 10등분 중 4조각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고요. 찬성인 부분은 10조각 중 3조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의 확률은 전체 10개로 나눈 것 중에 7조각, 즉 10분의 7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쉽죠? 이 도형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도형의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유제 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된 그리고 5등분된 두 개의 원판 A, B에 각각 화살을 한 번씩 쏠 때 A 원판과 B 원판에 모두 동시죠. 같이 모두 1을 맞출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A 원판에 1을 맞출 확률은 얼마죠? 4등분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일 거고요. B 원판에 1을 맞출 확률은 5등분 된 것 중 하나니까 5분의 1이 돼서 모두 1을 맞출 확률은 2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다. 20분의 1이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제 8번이네요. 이 부분은 원의 넓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세 원으로 관역을 만들었을 때 A, B, C 세 영역에 맞추면 각각 10점, 8점, 6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자, 화살을 한번 쏘아 10점을 얻은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말은 전체 원의 넓이 중 10점을 얻을 확률이라는 것은 A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즉 A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전체 원의 넓이라는 거, 전체 관역의 넓이라는 것은 원의, 전체 큰 원의 넓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5와 3과 2를 모두 더한 반지름이 10짜리인 원, 즉 100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A의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기 때문에 25파이가 돼서 약분해 주게 되면 답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즉 우리가 10점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단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을 맞추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개념 익히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돈 문제가 있네요. 자, 5번과 6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번 5장의 카드 1, 2, 3, 4, 5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아 10의 자리 숫자를 정하고 5장의 카드 6, 7, 8, 9, 10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아 1의 자리 숫자를 정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40 이상의 짝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각각 몇 가지? 5가지씩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연달아서 두 개를 뽑아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총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5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그 수가 40 이상의 짝수가 될 확률이니까요. 40 이상의 짝수가 되려면 이 앞에 무조건
4가 또는 5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만약 직접적으로 센다라고 하면 이 앞에 4가 왔을 때 짝수가 나올 수 있는 뒤에 짝수가 나오려면 6이나 8이나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3가지가 나올 거고, 그 상황은 이 앞에 5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3가지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가지 중에 6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약분해주면 약분이 되나요? 아, 약분이 안 되네요. 그죠? 약분이 안 되고 답은 그냥 25분의 얼마? 6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를 만들 때 40 이상의 짝수가 될 확률이라는 것은 25분의 6으로서 우리가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연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3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6개, 검은 바둑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A 주머니에는요, 흰 바둑돌 몇 개? 4개.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 3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6개, 그 다음 검은 바둑돌 2개가 들어있네요. 자, 이 두 주머니에서 바둑돌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한 개는 흰 바둑돌, 한 개는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죠. 자, 상황을 2개로 나눠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A에서 뭐가 나오고 흰 바둑돌이 나오고 B에서 뭐가 나올 때 검은 바둑돌이 나올 때를 따로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A에서는 검은 바둑돌이 나오고 B에서는 흰 바둑돌이 나올 때를 따로 확률을 구해주셔서 이 상황의 경우는 우리가 분류라는 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따로 확률을 구해서 더해줌으로써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A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얼마죠? 전체 7분의 4가 될 거고요. B에서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8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할 거를 약분해주면 답은 7분의 1이 될 거고요. 1번에 있는 답은. 자, 두 번째 A에서는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 반대로 7분의 3이 될 거고, B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얼마? 전체 8분의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게 약분이 되죠. 4분의 3이고요. 얼마? 28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7분의 1이라는 것은 통분하면 28분의 4가 될 테니까 이 두 개의 각각의 분류된 확률을 우리는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더해서 나온 값을 답으로 써주게 되면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28분의 9와 4를 더한 13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우리가 분류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크게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1번 이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명중률이 11번입니다. 명중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인 세 사람이 목표물을 향하여 동시에 한 발씩 화살을 쏠 때 목표물이 화살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맞을 확률이라는 건 한 사람만 맞춰도 되고 두 사람이 맞춰도 되고 세 사람이 모두 맞춰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1에서 세 사람이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맞다는 거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두 맞추지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세 사람이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이라는 건 명중률이라는 것은 맞출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맞추지 못할 확률은 1에서 뺀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1에서 뺀 3분의 2, 그 다음에 또 4분의 3은 1에서 뺀 4분의 1을 모두 동시에 썼기 때문에 곱해주면 맞추지 못할 확률이 되겠죠. 세 사람이 모두.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약분할 걸 약분해주면 12분의 1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은 12분의 1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1에서 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2분의 11로서 문제의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확률의 뜻과 성질을 이어서 확률의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확률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확률들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선 여전히 확률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해낼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거를 계산 과정만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확률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들을 문제를 풀 때는 계산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